작년에 그 기업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올해는 좀 다르게 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었는데 약술집이거든요. 약술집이니까 제가 과제를 낼 거예요. 과제를. 그 7주 과정인데 7주 동안의 과제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할 분량이 어디냐면 제독성 특약까지 할 거거든요. 제독성 특약. 제독성 특약까지 하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제일 앞에 보면 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페이지 보시면 보험 계약 성립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 그 두 페이지를 넘기면 목차가 나와요.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보이시죠, 그죠?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6페이지에 목차가 나오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2018년 기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요번 주 동안에 여기 분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차 밑에 칸이 있죠. 빈칸, 그죠? 여기다가 자기만의 목차를 다시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목차나 내용을 정리를 하시라고. 내가 암기하고 했던 거를 정리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검사를 맡으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오늘 4시간 끝나면 프린트를 20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 오늘 할 분량 내용의 20문제입니다. 20문제를 답안지 구매하셨나요? 답안지? 답안지에다가 한 번만 써서 제출하실 분만 제출하시면 돼요. 4주 동안. 그러면 다 제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압적으로 무조건 다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가급적이면 그 써보셔라.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써보시는 게 좋아요. 써보시고 그 제 목적은 그겁니다. 뭐냐면 시험장에 8월 1일인가요? 8월 1일이죠, 그죠? 8월 1일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최소한 약술 문제는 요번 그 과정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최소한 약술 문제는 내가 2번 이상 써봤던 게 기출이 되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하라는 대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 요거를 단거나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목차 정리하고 내가 외워지지 않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과제 드리는 것도 실제 답안지에다가 써보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그 저기 뭐야 첨삭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여기 대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꼭 이거 좀 검수를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출하셔도 돼요. 제출하시면 제가 가져가서 다음 주에 보고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4주 끝나고 5주부터 5, 6, 7주는 이렇게 3주 있죠. 그죠? 3주는 모의고사 문제를 드려요. 실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드리는데 이거는 꼭 제출하셔야 돼요. 무조건. 제출 안 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첨삭을 해가지고 돌려드리고 개별적으로 알려드려요. 어떻게 답안지를 좀 바꿔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꼭 제출하셔야 돼요. 제출 안 하신 분들은 갑자기 사라지시거든요. 안 나오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출을 꼭 하세요. 제가 이렇게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요번 5주차에 2부는 약 몇 점 정도 그 다음에 6주 차에는 조금 더 향상돼야 되고 7주 차에 향상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 끝나잖아요. 그럼 모의고사로 가거든요. 모의고사는 5주분이에요. 5주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실제적으로 드리는 거는 8번을 드린다. 8번. 물론 여기에서 다 나온다라고 제가 장담은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내는 모의고사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풀 수 있을 정도 되시면 시험 그 재산보험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그 제가 요거 약술 노트를 만든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그 다른 데 기업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담당하시는 직원한테 원고를 주고 이거를 좀 프린트를 해달라, 그리고 강의할 때 하나씩 좀 나눠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이제 회사 직원분들이시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 일반 수험생들은 복습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작년에 그 많이들 합격하셨다고 그러셔서 올해도 학원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이게 그 우리 책 내용을 보면 첫 시간이라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네. 그 재산보험 문제 구성이 이렇게 나와요. 문제 구성이 나오는데 그 먼저 일단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삼보험이 문제가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한 굉장히 오래전부터 체계가 잡혀져 있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참고하는 내용이니까 뭐 이렇게 메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메모할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메모를 하세요. 제 이메일입니다. 네이버고 제 휴대폰 번호예요. 그리고 그 공부하시다가 톡이나 문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메일 급하시면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그 여쭤보시면 되고, 그 힘든 거 뭐 공부하고 관련이 없는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막 뭐 사라진다, 머릿속에 없어진다,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 서슴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67 567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10월 정도에 발표하잖아요. 그죠? 10월 한 중순 정도에 아마 발표할 걸로 판단이 드는데 그때 그만 오셔야죠. 여기 보니까 좀 자주 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바로 끝내셔야 돼요. 이거 뭐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무슨 고시도 아니고 한 1년, 2년 공부하면 다 합격해가지고 빨리 자기 위치로 가셔야지 몇 년씩 공부를 하세요. 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눈을 마주치기가 제가 두 학생은 이따가 잠깐 얘기 좀 하시고 저하고 아시겠죠? 3번 문제가 구성이 왜 이래? 왜 안 나오지? 아 나와요? 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제일 위에 있는 후유장애보험금 계산 있죠, 그죠? 후유장애보험금 계산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100% 시험에 나와요. 100%란 얘기는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00%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를 빼면 재산보험 문제를 낼 구성이 안 돼요.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후유장애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가 큰 축을 이루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후유장애보험금 계산,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금 계산 이렇게 두 개는 100%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배점이 약 각각 15점에서 20점 정도, 15점에서 20점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많게는 40점까지도 나오고요. 적게는 한 30점 정도 되겠네, 그죠? 30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조건 나오는 데가 오늘 할 표준약관하고 제도성 특약이에요. 여기가 많게는
10에서 20점 정도 나오다가 많게는 20점, 적게는 10점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여기에 배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가 무려 35점이나 배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똑같이 35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줄 거예요. 여기가 좀 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15점에서 20점 정도, 이 정도 시험에 나올 걸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오늘 할 거에서 약 10에서 15점, 많게는 20점까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풀다기보다는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빼세요. 그냥 작년에 나온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안 나와요. 그러면 분량이 많이 줄겠죠, 그죠? 근데 특징적인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문제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나왔던 거, 4년 전에 나왔던 거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작년에 나왔던 건 시험에 안 나온다. 때려 죽여도 안 나온다. 최소한 약술 문제로는 때려 죽여도 안 나온다. 근데 계산 문제는 이렇게 녹아가지고 응용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먼저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준보험 약관, 제도성 특약 다 암기하는 거 맞아요. 결국에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암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시험장에 써먹질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책을 앞에다가 내용을 넣고 뒤에다 목차를 넣어놓고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에요. 여기 목차 있죠, 그죠? 목차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차만 달달달달 암기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앞에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암기할 거를 추출해가지고 외우셔라.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장애 판정 기준 있죠, 그죠? 요것도 시험에 무조건 기출된다. 요렇게 네 개는 시험에 100% 무조건 나옵니다. 장애 판정 기준 아시겠죠? 작년에도 장애 판정 기준이 나왔어요. 나왔죠? 작년에도 장애 판정 기준 나왔고 그 전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특히나 장애 판정 기준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주 대표적인 거. 파생장애 정의 써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작년에 나왔나? 파생장애 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나왔나요? 파생장애는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이렇게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하고 실손의료보험금 계산은 우리 지난 과정에서 했어요. 3월 달에. 사실은 3월 달에 제가 했거든요.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기초 작업을 해서 거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4주 동안은 여기를 하진 않아요. 여기를 하진 않고 그다음에 5주차 때부터 5, 6, 7 요때부터는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 문제를 제가 계속 드려요. 계속 드립니다. 조금 더 문제를 작년 거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올릴 생각인데 아직 문제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술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하여튼 여기에는 녹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게 약술은 안 나오지만 계산 문제에서 응용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여기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외에 기타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망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암보험금, 질병에서 암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상해나 질병 특별약관, 특약에서도 기출이 이렇게 됐는데 2019년, 2020년도 2년 동안 질병보험 쪽을 전혀 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삼보험에서 질병보험을 건들질 않아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아시겠죠?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약 한 10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딱 줄이셔야지 공부 양을, 그죠?
공부량을 좀 줄여야 되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문제인데 복합 사례 문제 그 얘는 계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약술 문제 그다음에 약관 표준 약관이라든가 약관 내용을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사례를 주고 이렇게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내거든요. 그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여기를 일반 수험생들이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그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잘 모르는데 그 시험장에서 문제 풀고 나와서 답안을 보거나 그 학원의 강사들이 내는 답안을 보면 아우 나 이거 아는 건데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죠? 제가 다양한 사례 문제를 연구하고 이렇게 많이 드리긴 하는데 시험장에 나온 문제 똑같이 낼 수는 없거든요.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똑같이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작년에 뭐 나왔어요? 작년에 저 사례 문제 유형. 작년에 아시잖아요. 작년에 뭐 나왔죠? 필리핀인가 어디로 부부가 그죠? 혹시 작년에 올해 처음 하시는 분, 올해 처음 2차 시험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예. 둘, 셋. 그러면 다 나머지는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장수생들인가요? 아니면 한 올해 두 번째인가? 그죠? 작년에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필리핀에 부부가 여행을 갔다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홧김에 남편이 그 배우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가 죄책감에 투신해가지고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도 사망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망보험금, 상해 사망보험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지급해야 되고 면책이냐 부책이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실무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분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풀어갈 수 있고요.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마시고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복습. 서브노트 정리하시고 제가 내는 숙제 있죠. 그죠? 과제. 딱 1주차 과제 20문제입니다. 그러면 20문제를 다 제가 하라는 대로 오늘 첫째 주잖아요. 다음 주까지 풀어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막 팔이 여기 아파요. 손목이. 그 정도가 되셔야 돼. 그리고 2주차 되잖아요. 3주차, 4주차 되면 손목이 이제 좀 괜찮아져요. 왜 괜찮아질까요? 안 하니까 괜찮았겠죠. 나태해져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괜찮아지는 게 이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빨리 쓰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게 요약 정리해서 습관화가 되면 안 아파요 여기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쓸 때는 이걸 왜 해야 되나 내가. 저도 시험 봤을 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시험 봤을 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근데 시간이 굉장히 줍니다. 재산보험은요. 그 논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 자동차 보험이나 근제 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뭐 어떤 뭐 법률적 뭐 면부책 여부 검토 뭐 그다음에 보상 책임 부분 검토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용을 잘 이해해서 대입해가지고 그냥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보험회사가 보험금 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후유장애 보험금 결정 방식 굉장히 간단하죠. 가입금액에다 장애인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냥 사망보험금 어떻게 해요? 가입금액 전에 그냥 지급하면 돼요. 근데 지급하냐 말 거냐, 누구한테 얼마를 줄 거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암기가 안 돼서 그렇지. 그죠? 암기 잘 하시잖아요. 그죠? 전략 과목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전략 과목으로 삼으십시오. 자, 하여튼 여기가 문제긴 한데 걱정 마시고 제가 내는 사례 문제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복습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까 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세요.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부량이 많아져요.
그 목표를 한 70점 정도 맞겠다. 100점은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100점 맞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80점 이상 맞잖아요. 그럼 그게 100점이에요. 100점 절대 안 줘요. 완벽하게 해도 100점 안 줍니다. 답안지 공개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한 80점 이상 맞으면 그게 100점이고 70점 정도다 그러면 거의 100분율로 환산하면 90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점 이상만 되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 70점 정도 잡고 내가 조금 미스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실수했다 그러면 한 60점 정도만 맞으면 다른 데에서 뭐 내가 약한 과목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이나 의학이라든가 의학 암기가 좀 안 되신 분들 이러신 분들도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산보험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그렇다고 다른 과목 안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목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산보험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 생각인데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으려고 하는 얍삽한 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좀 출제자가 시간을 굉장히 뺏으려고 해요. 뺏으려고 쓰잘데기 없는 함정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첫 시간이라서 너무 막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눈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돼요. 차근차근히. 아시겠죠? 1년의 과정 중에서 지금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 작업이 안 돼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과정이 구성이 일단 표준약관 그 다음에 제독성 특약 이렇게 나와요. 표준약관이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독성 특약 그 다음에 사고 유형별 조사 확인해야 할 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지만 그 실무자들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저게 2006년하고 2008년도 2회에 걸쳐서 각각 15점짜리로 기출이 돼서 여기를 좀 간과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문제가 그 실무자한테 좀 유리하게 이렇게 내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2페이지 정도로 내용만 살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암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답안 기출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문제예요. 상해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여기가 문제인데 후유장애 분류표 있죠, 그죠? 이거를 거의 깡그리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장애 분류표를. 근데 조금 쉽게 하려고 제가 막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방법을 본인들께서 간구를 하시든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단거나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두껍죠. 두껍고 좀 크잖아요, 그죠? 그게 불편하시면 뜯으세요.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장애 분류표를 축소 복사를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주머니나 이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장애 분류표 판정 기준을 제가 한 10점 정도는 무조건 시험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조금 아까.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표준약관도 마찬가지지만 장애 분류표 판정 기준 거의 이렇게 괄호 놓기 문제로 돼요. 짜증나게. 초딩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초딩도 아닌데 자꾸 괄호 놓기. 저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뭐라고 하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이런 문제 좀 내지 마세요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출제자가 사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혼자 외치지만 그런 문제는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계속 문제 그렇게 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놓기 나오면 이렇게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후유장애 분류표 저기 4번 여기 네 번째 챕터는 거의 미친 듯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해 보험하고 관련된 특별약관을 봅니다. 특별약관이 굉장히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줄이고 압축을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에서도 제외할 겁니다. 그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쓰잘데기 없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것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재해 특약
그 다음에 손해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 특약 있죠, 그죠? 거의 중복되는 게 시험에 나오지 어떤 특정 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배제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장담 드리는데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냥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거하고 제 기본 교재 책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다 나와요. 벗어나지 않거든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정리하셔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실제로 다 나왔어요. 저쪽 구석에서 하여튼 다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 답안지 그거 보셨어요? 답안지 낸 거. 시험 보시고서 답안지 낸 거 보셨나요?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신 분? 다 안 보셨겠다. 보셨어요? 문제를 제가 다 이렇게 찍거든요. 막판에 다 찍어드려요. 찍어드리는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이라 조금씩 쉬면서 하시자고.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갈 거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원래 4시간인데 4.5시간, 그러니까 4시간 반으로 좀 구성해달라. 그래서 9시부터 하겠다. 했는데 기차 시간이 안 맞아서 기차가 자꾸 그 무궁화를 타고 왔는데 자꾸 이상한 간이역에 자꾸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45분에 도착하더라고 서울역에. 그래서 큰일 났네 하고 막 뛰어왔는데 또 전철도 늦게 오고 그래서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좀 빠른 거 첫 차를 끊어가지고 올게요. 아니면 저 KTX를 타든지. 어쨌거나 그 시간은 좀 이렇게 엄수를 하고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편하게 제가 할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고 하십시다. 올해 그냥 끝내겠다. 그죠? 이번 시간 끝나고요. 55분 되면 제가 잠깐 그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낯익으신 분들한테 뭐라고 막 할 거예요. 오지 말라고. 내년에 그 얘기 저한테 잔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은 안 오셨네. 지금 한 3년, 4년 동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안 오셨네. 아마 동영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그분 보면 진짜 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전 너무 고마워요. 제발 좀 다른 학원 좀 가시라고 다른 그 강사분들한테 가시는 게 어떠시냐. 그래도 올해 좀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꼭 인사를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리는데 제가 아까 기차 타고 오면서 혹시 또 올해도 여기 앞에 계시면 어떡하나, 저 뒤에 계시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안 계시네. 근데 아마 동영상으로 모의고사 때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예, 있어요 그분. 아니 그분 아니시고 그 영업하시는 분이신데 참 잘 쓰시거든요. 모의고사 이거를. 근데 자꾸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가 실수를 많이 하세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하시면 안 돼요. 시험 여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별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할 수 있어요. 근데 긴장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1교시에 의학 보잖아요. 의학이론 보는데 그냥 가볍게 내가 외운 거 있죠? 그냥 딱딱 써주고 나오세요. 그리고 2교시 끝나고 들어가면 근제보험, 책임 근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먹고 좀 졸릴 때 3보험 딱 들어가죠. 그러면 그냥 저하고 공부가 다 나와요. 제가 제가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소멸시효가 시험에 나왔어요. 소멸시효 하나는 모의고사에 반영을 제가 안 했어요. 이거는 쓸 말이 없다. 내일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다 안다.
쓸 말이 없어서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프린트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에도 문제를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게 점수가 7점이었어요. 7점.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7점이고 나머지는 제가 다 모의고사하고 그 이렇게 과제나 약술 정리 노트에 다 낸 거예요. 전부 다. 그것도 이렇게 암기합시다. 우리 소분수의 계장 이렇게 암기합시다. 해지권 제한 사유 우리 고제해 진설타 이렇게 암기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달달 암기하고 내용 다 정리했던 게 다 그냥 시험에 다 나왔어요. 막 다 10점, 뭐 5점, 그게 35점으로. 하물며 계산 문제도 제가 그 시험 문제 봤을 때 뭐야 이거 출제자가 내 문제 봤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계산 문제 사례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칼로 찌르는 거 있죠, 그죠? 그 부부 사이는 아니었는데 저는 형제끼리 그 아버지를 죽이고 보험금을 어떻게 상속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냈었어요. 내용 비슷해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상해 후유장애 그 시간 시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반영을 했었던 건데 저는 시험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진짜 잘 봤다 끝내준다 이런 얘기가 올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못 찍어 이상하다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있죠. 그 합격 수기 이거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을 것 같대요. 뭐요? 그랬더니 소분수의 계장, 고제해 진설타.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이거 올해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약술 문제 안 나오거든요. 이거 빼고 나머지 우리 공부하시자고.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자랑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내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올해 8월 1일 시험 보시고 여기 제 거 개인정보 오픈해드렸잖아요, 그죠? 카톡으로다가 이모티콘을 탁 보내셔야 돼요, 무조건. 정말 고맙다. 그러면 제가 더 화려한 이모티콘으로 제가 고맙죠. 합격자 발표 때 제가 이모티콘 돈 주고 막 엄청나게 사가지고 막 뿌릴 거예요. 막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스크 쓰셔가지고 얼굴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마스크 벗고 제가 앞면을 다 익혔다가 이분이시구나 이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기억을 해둬야 나중에 제가 우리 또 여기 실무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런 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뭔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질병보험하고 CI보험 여기는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험에 재작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올해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니까 여기도 한 10점 정도 우리 준비해가지고 보시죠. 그 시험 문제 패턴을 보면 딱 그래요. 여기 질병보험하고 CI보험에서 작년, 재작년 빼고 그 전년도 2018년도까지는 2번 문제로 계속 저기를 10점짜리로 문제를 냈었어요. 계속 내다가 작년, 재작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2번 문제는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학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의학 이론하고도 암기해야 될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줄여드릴 테니까 거기 부분만 달달달달 해가지고 들어가시자고요. 그죠? 제가 줄여드리면 그거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계산 문제 준비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실손의료보험, 그죠? 실손의료보험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도 2019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출제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 2020년도 문제가 패턴이 거의 비슷하고 특히나 저 실손의료보험금에 나오는 의료비 있죠, 그죠? 의료비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이 쓰는 표나 이런 걸로 해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실손의료보험 여기 계산할 때 여기는 약술 문제로는 거의 나오진 않고요. 거의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문제가 역대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예요. 작년 말고 특히 2019년도가 실손의료보 비보험 계산 문제에서 역대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 저 정도의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올해 실손 약관이 개정 예고돼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개정 예고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만약에 올해 개정되는 부분이 시험에 반영되잖아요. 시험에 반영이 되면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반영되는 게 시험에 나오면. 근데 반영이 안 됐다. 우리 시험이 8월 1일이에요. 근데 개정이 7월 1일부터 개정 예고거든요. 한 달 전에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되는 거는 시험에 나오질 못해요. 시험 출제자들이 그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갑니다.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 달 이후에 하지만 어때요? 지금 5월이죠. 6월 되면 5월 중순이나 6월 되면 표준 약관이 나와요. 개정 예고되는 표준 약관이. 그러면 시험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되는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 반영이 아니라 개정되는 걸 공부하셔야 된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개정 예고돼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실제적인 거는 뭘 공부하냐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본다. 계산 문제를 본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막 우리 약술 공부하듯이 뭐 목차 막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월 며칠 얼마, 몇 월 며칠 얼마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제 금액 뭐가 높으니까 높은 거 하나 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쭉쭉쭉쭉 풀어서 얼마 지급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함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함정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함정이 많아서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계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그냥 툭 치면 나오게끔 이렇게 문제를. 그래서 제가 순서를 알려드려요. 어떻게 뭐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뭐 검토하고 뭐 검토해라. 명부책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공제금액 뭐 적용해라. 그 다음에 한도 검토해라. 200만 원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초과금 여부 검토해라.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기산점이 언제냐, 최초 2번일 기준이냐 아니면 그 계약일 기준이냐 이것도 잘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 나오면 딱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지금 2019년, 2020년 2년 동안은 2번 의료비만 나왔어요. 아시겠죠? 이제 통원 의료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병, 그 다음에 간병하고 관련된 특별 약관이 있는데 여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거의 나오지 않는데 간혹 가다가 쓰잘데기 없이 한 5년에 한 번씩, 한 4, 5년에 한 번씩 툭툭 이상한 걸 자꾸 내는데 여기는 정리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거만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거만 암기하시면 된다. 알겠죠? 자, 쭉 보니까 어때요? 별로 할 거 없어요. 별로 할 거 없는데 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할 게 많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노트 잘 활용하셔서 다음 주에 올 때 저한테 꼭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보세요. 이렇게 하고 쭉 그러면서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페널티를 좀 드리려고. 어떤 페널티를 드릴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도 제가 그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 다 뺐어요. 작년에는 22문제, 3문제 정도 드렸는데 작년 기출은 다 빼고 그래서 올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것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턱대고 암기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좀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과제 이따가 드릴게요. 지금 드리면은 막 또 지금부터 막 이렇게 하실까봐. 그리고 절대 문제를 암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 지금 우리 여기 3페이지가 표준보험약관입니다. 표준보험약관. 처음에 나오는 게 보험계약 성립이에요. 보험계약 성립입니다. 자, 보험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여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이해를 먼저 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자, 보험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보험계약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약을 청약하는 사람이죠. 그죠?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청약자의 계약에 여기가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보험회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험회사에다가 계약을 청약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보험 계약자가 됩니다. 그죠? 계약자가 돼요. 계약자의 회사의 보험의 청약,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책 보지 마시고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면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요? 승낙, 그죠? 승낙을 하면 비로소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면 보험회사는 조건에 따라서, 그죠?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암기해야 될 게 뭐냐면 계약자의 청약, 그죠? 청약이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는 그냥 무조건 다 보험계약을 승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승낙, 그래 너 가입해라고 하는 승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당신은 우리 그 회사에 보험 청약을 하셨지만 계약 들어올 수 없어요라고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낙을 하는데 그냥 승낙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어서, 요거를 조건부 승낙이라고 해요. 조건을 걸어서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조건을 걸어서 승낙을 할 수 있어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럼 조건을 거느냐? 가입하려고 하는 계약자 있죠. 또는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하는 피보험자가 일반적 조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재산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가 일반적 기준보다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 또는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 뭐 영업용 택시 운전 기사라든지 저쪽 현장에 나가서 사무직이 아니라 뭐 건축 일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똑같은 조건으로 받게 되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죠?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럼 조건을 걸 때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이걸 암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네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 보장 제외, 얘를 제외법, 그냥 일부 보장 제외로 할게요. 일부 보장 제외. 당신의 신체 있죠, 그죠? 뭐 간이면 간, 당신은 간이 안 좋으니까 우리 간 빼고 승낙하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당신은 신체 부위가 아니라 어떤 질환이 있어요,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위험은 보장 안 할게요라고 이렇게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금 있죠, 보험금, 보험료 있죠, 다달이 내는 보험료를 할증해서 받는 거예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위험률이 높으니까 남들이 10,000원 내면 당신은 20,000원 내세요. 그래도 들어올래요? 오케이, 그럼 들어오세요. 이렇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급하는 보험금 있죠. 매달 지급하는 보험금, 매달이 아니라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보험금을 삭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남들은 1억 주는데 당신은 3천만 원, 5천만 원만 줄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 있죠, 그죠? 가입하는 금액,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제한법. 가입 금액 제한. 남들은 1억에 가입하는데 당신은 5천까지밖에 안 돼요.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조건부 승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그죠? 시험에 이게 자꾸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죠? 요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되게 간단하죠? 다달이 되는 보험료를 올려받고 지급하는 보험금을 낮추고 가입하는 금액을 줄이고, 그죠? 당시 신체 문제가 있으니까 신체 일부 보장을 제외시키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료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동등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자, 얘를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계약자가 청약을 이렇게 하죠. 그죠? 보험회사에 청약을 하는데 보험회사는 그러면 승낙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느냐? 승낙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청약일로부터 며칠? 30일 내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니면 거절을 하거나 30일이에요. 언제부터요? 기산점이 되게 중요해요.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보험회사는 거절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본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승낙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굉장히 길게 줬죠. 그죠? 30일 전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죠?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고의사고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우연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완료가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암기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이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유, 지, 발, 청, 진.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얘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저기 책에 다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유는 뭐냐면 유효한 보험 계약을 청약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돼요. 보험료를 최초 1회 보험료는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만 승낙하기 전에 발생된 보험 사고를 보장한다. 그죠? 보험료의 지급. 그 다음에 발은 보험 사고가 당연히 발생해야 되죠. 그죠? 보험 사고 발생. 그 다음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된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만 그 승낙 전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일반적 보험 계약은요, 무진단 계약이에요. 진단하지 않고 청약에 의사 표시하죠. 그러면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연락처 어떻게 되시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어떻게 되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는 뭐 당연히 알 테고요. 아, 그렇군요. 직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고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 받을게요. 이게 무진단 계약이야. 근데 진단 계약은 뭐냐면 얘가 뭐 어디가 아플 것처럼 의심이 드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진단을 받아요. 진단을 받아요. 어떻게 하냐면 거주지에 있는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 가서 몸무게도 재보고 혈압 체크도 해보고요. 흉부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도 해서 혹시나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 있는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진단 계약이에요. 그래서 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을 받는. 진단 계약은 누가 해요? 대부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청약을 하면
혹시나 어디가 아픈 사람이 아닌가 의심을 해서 진단계약으로 전환해가지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지 않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 안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좀 어디가 아프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2018년도에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2018년도에. 그죠? 2018년도에 시험에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여기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올해는 그죠? 비교적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제가 여기 쭉 볼게요. 자, 3페이지입니다. 보험계약 성립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험계약 성립 의의. 자, 의의 이제 이해 가시죠? 의의가 뭔지 아시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게 의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승낙할 때는 그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승낙, 그 다음에 승낙을 하거나 내지는 거절할 수 있는데 조건부 승낙에 네 가지가 나오죠. 동그라미, 그죠? 보험 가입금액 제한법, 일부 보장 제외, 그 다음에 보험금 삭감법,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면 암기를 하잖아요. 네 가지를 암기하면 이해하면 쓸 수 있죠, 그죠? 저게 뭔지, 그죠?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험료 할증법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밑줄 긋게요. 보험회사가 승낙을 거절할 수 있는데 승낙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낙 거절하면 평균 공시이율의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거든요. 초회 보험료 낸 걸 반환해야 되는데 승낙을 거절하게 되면 요거까지 이자를 더해서 줘야 된다. 그죠? 요걸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납부 통지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승낙의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30일이 경과했어. 승낙을 안 했어요. 그죠? 납부 통지를 안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제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 그죠?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유지, 발청진.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뒤에서 제가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고 승낙 전 사고 담보의 괄호 2번에 보면 승낙 전 사고 담보 제한이 있죠. 그죠? 이게 그겁니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거절할 사유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계약 전 알린 내용, 즉 고지한 내용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죠? 그다음에 우측에 5페이지에 보시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자, 2018년도에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 가지가. 그러면서 밑에 보면 평균 공시이율의 정의가 나오죠. 그죠? 평균 공시이율의 정의가 나오는데 일단 평균 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로 이율의 평균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 여기 약관을 쭉 보면 표준 약관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얘기한 평균 공시이율이 있죠.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는 게 나와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높냐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더 높습니다. 그죠? 보험계약 대출이 더 높은데 평균 공시이율이 표준 약관을 하면서 2번밖에 안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오고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뒤에 가면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표준약관 조항, 그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는 표준약관 조항,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성립에서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1%를 초회보험료에서 반환할 때 돌려주는구나. 뭐 할 때 돌려줘요? 거절하면. 승낙을 하면 보험료를 계속 받을 거 아니야, 그죠? 보험회사가. 근데 거절하면 어때요?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에요.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니까 보험료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보험회사가. 안 되죠? 보험료를 돌려줘. 그죠? 돌려주는데 기간이 있다고. 언제까지 돌려줘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그때까지 돌려주지 않잖아요. 아니면 받은 기간이 있죠. 보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만 돌려주면 안 되고, 보험회사가 지금 거절한 거잖아. 나는 가입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죠? 그러면 어때요? 공시이율에다가 1%를 더한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 보험료 받은 기간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자, 목차를 암기할 때는 대목차를 이렇게 잡으세요. 지금 목차가 겁나 많죠? 목차 겁나 많아요. 겁나 많죠, 그죠? 깡그리 이걸 다 암기 못해요. 바보 우리 다 바보잖아요. 저도 바보예요. 천재가 아닌 이상 이거 암기 못합니다.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차 암기할 때 어떻게 대목차를 이렇게 잡으세요. 첫 번째 의 이렇게 잡으세요. 의 보험계약의 성립이에요. 테마가 지금 우리 하나 했어요. 한 개. 보험계약 성립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해야 돼. 제가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죠? 승낙, 조건부 승낙, 거절. 그죠? 거절할 때 어떻게 해요? 보험료 받은 기간에 대해서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1%의 이자를 더해서 줘야 된다. 조건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네 가지가 뭔지 아셔야 되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과.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금 줘야 되겠네. 그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승낙 전 발생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요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보험계약이 성립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암기하지 마시고 따로 띄어서 뒤에 다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에서 공부를 하셔라.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크게 암기하시고,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 거를 제가 계속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거만 머리에다 딱 넣어놓고 나머지는 의, 효과 이렇게만 목차를 잡고 들어가도 무방하다. 알겠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 오늘 지금 50분 다 됐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하나 했어요. 하나. 앞에 쓸데없는 얘기 했고, 그죠? 자, 이제 3시간 반 남았습니다. 3시간 반 동안 뒤에 여기 가는데, 여기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게 보험계약 성립 여기 나오죠, 그죠? 이 페이지가 6페이지입니다. 앞에를 잘 읽고 이해를 하시고, 그죠? 잘 이해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목차 있죠, 그죠? 목차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거나 내지는 빈칸 있죠, 그죠? 여기다가 나만의 목차,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거, 특히 공부하실 때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하는 거를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내가 모르는 거 있죠. 그걸 정리를 안 하셔. 때려 죽여도 그거는 몰라요. 그 사람은 내가 계속 틀리고 암기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정리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꼭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첫 시간이라 제가 좀 쓸데없이 잔소리가 많았는데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잔소리 안 하고 계속 정리하면서 갑시다. 여기 201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번에 할 청약 철회 있죠, 그죠? 아직 안 했어요. 자, 여기는 한 장 넘길게요. 9페이지 볼게요. 2014년도에 나왔어요. 청약 철회가 2014년도에 나오고 현재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는 아시겠죠? 별표 치고 무조건 깡그리 암기하시고 10점으로 시험 나오죠. 그러면 내 걸로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는 쉬고 올게요. 청약 철회 공부하세요.